1980년대 늦가을 화성은 차가운 바람과 함께 불안감이 서리어 내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내릴 때면 마을은 고요와 두려움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으로 서둘러 돌아가고 밤의 정적 속에서 소문이 속삭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저기 벌써 몇 명이나 사라졌더라? 두 청년이 은밀하게 교환하는 대화 속에서 사라진 이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엿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고 마을은 점점 미스터리한 사건의 그림자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 찾아 나서겠다고 생각을 하였고 마을 곳곳을 탐색하며 사라진 이들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한밤중에 만난 노인은 현우에게 과거 사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받게 되는데 노인의 안내를 받아 현우는 폐가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사라진 사람들과 연관된 중요한 장소로 사건을 풀 수 있는 단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현우는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건의 범인이 현우의 존재를 알아채고 그를 뒤쫓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우는 결정적인 순간에 범인과 마주하게 되지만 결국 범인을 놓치고 맙니다. 3일 후 마을 하천 다리 밑에서 살인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현우는 단서를 찾기 위해 직접 현장을 갔지만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 후 범인은 30년이 지나 국과수연구원이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DNA를 분석한 결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거나 출소한 전과자들의 DNA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사람을 찾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하지 못하고 억울한 피해자만 발생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986년 MT를 떠난 대학생 20명에게 비극적이고 미스터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박 2일로 떠난 학생들은 재밌게 놀고 떠나는 날 학생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자 주 인아주머니는 방으로 향하였고 방문을 열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방에는 암모니아 냄새를 풍기며 죽은 채 발견된 학생들.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몸싸움이나 외부 상처에 흔적이 없었고 부검 결과 그들의 몸에는 납, 청산가리, 카드뮴과 같은 독성 물질이 나왔고 그들이 섭취한 막걸리와 소주에 대한 모든 검사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술을 판매한 곳, 술을 제조한 곳까지 조사를 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저희 부부는 학생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잠이 들었어요. 펜션 부부도 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국 대성리 MT 20명 단체 음독 사건은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야? 가밀 부기장은 비행을 나가면 호텔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등 행실이 좋지 않았다. 그 덕에 60살이 다 되어가도록 기장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부기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가밀은 비행을 나가기 직전 근무하던 항공사 측으로부터 이번 비행이 마지막 비행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고 비행 중 기장이 화장실 간 틈을 타 문을 잠갔다. 그 후 알라신께 저를 맡깁니다. 알라신께 저를 맡깁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며 비행기를 추락시켰고 그 결과 1999년 10월 31일 미국 매사추세츠 난터겟 섬에서 100km 떨어진 공해상 승객 203명, 승무원 14명을 포함한 217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다. 이는 가밀이 해고 통보를 받고 복수심에 자살 비행을 했으며 이 사건이 있은 후 각 항공사들은 기장 및 부기장을 해고 시 비행을 시키지 않고 대기 발령을 시키게 되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겪은 실화입니다. 평소 집이랑 학교 거리가 멀어 항상 학교에 제일 먼저 갔었어요. 불 꺼진 복도를 지나 반에 도착하면 문을 열고 불을 켜고 혼자 교실에서 친구들을 기다렸죠. 기다리는 동안 교복이 불편해서 체육복으로 갈아입으려고 TV장 뒤로 들어가 갈아입는데 갑자기 복도 쪽에서 컥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벌써 누가 왔나? 하고 봤는데 발소리도 안 들려서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그리고 다시 옷을 갈아입는데 이번에는 교실 앞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컥 소리가 다시 나서 봤죠.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길래 누가 기침을 하면서 걸어오나 하고 복도 쪽을 봤어요. 그런데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교복을 정리하고 사물함에 가려고 뒤를 도는데 또 컥 하더니 그때는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 좆됐다라는 느낌에 빠르게 사물함 키를 빼는데 컥컥 귀 바로 옆에서 소리가 나면서 뒤를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어져. 저는 너무 무서워 소리를 지르며 도망쳐 나왔어요. 과연 그 소리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한 커플이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여성이 먼저 버스에서 하차를 하였다. 그리고 공원을 지나야 집을 갈 수 있었기에 무섭지만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가고 있었다. 그런데 풀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어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그리고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수십 차례 칼로 찌르고 도망을 갔고 여성은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아저씨 살려주세요. 모르는 사람이 저를 칼로 찔렀어요. 말을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이 사건은 서울판 살인의 추억, 희대의 살인마 정남규 연쇄 살인 사건이다. 제가 군대에서 일병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저희 부대에는 탄약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박상병과 제가 야간 근무를 서는 날이었어요. 한참 근무를 서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무언가가 탄약고 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자고 있는 박상병을 깨우며 박상병님, 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말을 하니 박상병이 놀란 듯이 일어나며 야, 저거 사람 아니야. 도망가자 빨리. 라고 말을 하곤 박상병님이 제 팔을 잡고 뒷산으로 빠르게 달리더라고요. 그렇게 박상병을 따라가다가 박상병님, 저 총기를 두고 왔습니다.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야, 지금 내려가면 죽을 수도 있어, 임마. 저는 박상병의 말을 무시하고 탄약고를 향해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탄약고에 도착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박상병은 그 자리에서 아직도 자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촌 언니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촌 언니가 3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언니는 남자친구랑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잦은 마찰이 있었대요. 그로 인해 결국 사촌 언니는 파혼을 결심했죠. 이 남자랑 살아봐야 앞으로 더 고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게 헤어지고 1년이 지나 우연히 전 남친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남자가 언니랑 헤어진 후 4개월이 지나고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어 잘 만나고 있었고 그 남자가 청혼하였는데 여자가 거부를 했나봐요. 그리고 남자는 홧김에 여자를 죽였고 그 여자의 가족들까지 찾아가 전부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그 피해자에겐 미안하지만 언니가 아니라는 게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했어요. 5년 전 우리 가족은 노후된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방에서 바라본 창문 너머 벚꽃나무는 이제 추억 속으로 존재합니다. 어느 날 포켓몬을 보며 시간을 보낸 후 문득 창밖을 바라봤는데 달빛 아래 흩날리는 것이 벚꽃잎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크고 하얀 것이 나무 꼭대기에서 흔들리는 소리를 내며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무서워서 엄마한테 말했죠. 엄마, 저기 벚꽃나무 꼭대기에 이상한 게 있어. 엄마랑 같이 창문을 보았지만 다시 봤을 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후 아파트는 재개발이 되어 우리 가족은 그곳을 떠났고 벚꽃나무도 다른 곳으로 옮겨졌죠. 근데 그 자리에 들어선 아파트 동에서 여학생 자살 사건, 주부 자살 사건 등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고 원래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 학업 스트레스다 라는 뒷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터널에 진입을 했는데 터널 불빛들이 깜빡거리는 거예요. 라디오에선 잡음이 들리고 헤드라이트도 깜빡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차가 멈춰섰죠. 놀란 것도 잠시 저 멀리 사람의 형태를 한 검은 물체가 보였어요. 그 상황이 이상한 것까지 보이니까 진짜 그 순간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었죠. 얘들아, 지금 저거 뭐야? 하지만 옆에는 친구가 없었고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 뒤를 보는데 뒷좌석에도 친구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죠. 내가 무엇에 홀린 건지 일단 여기를 빠져나가자는 생각에 시동을 걸었고 이상한 그림자는 더 가까이 와 있었죠. 저는 시동을 다시 걸고 빠르게 달렸습니다. 달리면서 백미러를 봤는데 아직도 그림자가 있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터널과 먼 곳에 차를 세웠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엄마, 일어나. 엄마랑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한참 가던 중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엄마가 운전 중이라 말을 걸어주면서 피곤함을 덜어내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우리 차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을 걸었죠. 엄마, 저기 뒤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데. 근데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창문을 봤는데 그 남자가 차 옆에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잠에서 깼는데 엄마를 바라보니 엄마가 운전을 하면서 졸고 있던 거예요. 저는 서둘러 엄마한테 소리를 질렀죠. 엄마, 일어나. 다행히 엄마는 정신을 차렸지만 과연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우릴 데리러 온 저승사자였을까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한 여자가 혼자 차를 운전하여 외딴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어느 인적 없는 길가에서 외딴 주유소를 발견하였고 마침 차 기름이 없어 주유소에 차를 세웠다. 여자는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달라고 했다. 주유소 주인은 말없이 차에 기름을 채워주었는데 표정과 눈빛이 좀 이상했다. 그런데 갑자기 주유소 주인이 내 손목을 잡고선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 여자는 간신히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허겁지겁 차에 타 시동을 걸고 도망치듯 주유소를 떠났다. 떠나는 차를 보며 주유소 주인은 절규하듯 소리를 질렀다. 차 뒷자리에 누군가 숨어있단 말이야. 제가 20대 중반에 겪었던 일입니다. 여자친구랑 조용한 곳에 가고 싶어
집 근처 뒷산으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물 정도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차를 주차하고 멈췄을 때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서 어디선가 여자 울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했지만 여자친구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어디서 울음소리 못 들었어? 헐, 자기도 들었어?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저는 두리번 거리고 있었는데 차창 너머로 한 여자애가 맨발로 서 있었죠. 살려줘. 열어줘.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라 급하게 시동을 걸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뉴스에 다음과 같은 소식을 듣고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실종되었던 A양이 오늘 새벽 덕션 아파트 뒷산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왜 날 버리고 도망갔어?